자, 지금 금양의 주가는 상당히 중요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전 바닥을 이탈할까 말까 고민하는 모습인데요. 이럴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저가, 공략, 단가라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을 보셨다면 무리 없이 대응할 수 있을 테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쌤입니다. 이번 종목은 금양 녹화해 볼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부터 이 전지주에 대한 인기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고 또 실적인 부분도 상당히 개선이 된다는 모습, 업종의 흐름이 이제 다시 개선이 되고 있다는 모습, 2차전지를 비롯해서 전기차의 판매량이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 금양 역시나 인기를 좀 얻을 수 있는 종목군에 더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이 금양이라는 종목 갖고 있는 주주분들이나 매수하려고 보는 분들, 이분들께 금양 보유해도 되는 이유 플러스 매수하셔도 되는 이유까지를 설명을 드려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좀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 끊지 않고 끝까지 보시는 분들께는 금양의 저가 공략하는 방법 제가 말씀을 드려볼 거고, 더해서 목표가까지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내용 모두 다 말씀드려 볼 테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영상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이 계십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면 다음번 제가 금양이라는 종목 영상 찍을 때 더 힘을 얻어서 더 좋은 내용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테니까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내용 살펴볼게요. 금양이 지금 2차전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침체기가 되게 많이 심했죠. 지금도 좀 벗어나려고 바등바등하고 있는 중이고, 이런 타이밍인데 좀 뭐라고 할까요? 빈집의 주인이 된다고 할까요? 그동안 2차전지 테마의 주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삼성 SDI라던가 아니면 LG 엔솔, SK온 이런 종목들 3대 배터리 기업들이 잠잠하고, 그리고 아래쪽에 있던 에코프로라던가 이런 기업들이 조용할 때 금양이란 종목은 이 원통형 배터리를 개발을 한다. 그리고 뭐 리튬 광산 갖고 있다. 이걸 토대로 배터리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이슈가 반짝했다가 잠잠한 종목이었으나, 이런 빈집에 다들 잠잠한 이 타이밍에 금양에서는 2차전지 메카를 만든다면서 새로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기사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2차 배터리의 메카를 향한 부산의 새로운 꿈, 그 중심엔 향토 기업인 금양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지난해 1월 금양과 2차 배터리 생산 기지 건립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는데 부산시에서 이를 받침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제가 저번 영상 때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정책을 피려고 하고 있냐면, 김해부터 부산 기장까지 이르는 2차 전지 생산 라인을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남쪽이라면 이 김해부터 부산까지 이렇게 길게 2차 전지 생산 단지를 만들겠다, 산업 단지를 만들겠다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끝에 위치한 기장군에 누가 들어선다? 금양이 들어선다는 얘기예요. 부산시에서 지원해준다는 거죠. 자, 이렇게 2차전지 생산 공장을 만든다면 금양 입장에서는 이때까지 받고 있던 오명을 벗을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어떤 오명이냐? 금양이 현재로 이 배터리와 2차전지와 관련한 매출이 없다라는 거예요. 매출이 없기 때문에 이 매출 때문에 금양이 2차전지 기업이다. 2차전지 기업이고 원통형 기업이다. 469 배터리를 만들어낸 장본인이다 라는 타이틀이 붙더라도 사람들이 신빙성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오를 때 단발적으로 오르고 떨어지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이런 주가 흐름을 많이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산시에서 이를 지원해 주면서 2차전지 배터리 생산 라인을 쥐고 있게 되면 2차전지 메카라고 하니 우리나라에 있는 2차전지 기업들이 대부분 들어오고 싶어 하게 될 거고요. 김해부터 부산까지 이르는 이 긴 거리를 모두 산업단지가 메꿔버리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명실공허한 2차전지 배터리 메카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양의 입장에서는요, 매출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생산 공정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오명을 벗어던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뒤에 보이는 말이 상당히 호기심을 자극하는 말입니다. 테슬라 얘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테슬라에서는 배터리를 어떤 식으로 만들었냐, 4680 배터리를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4680.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46, 이게 80. 이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 원통형 배터리의 길이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 이 배터리가 4680 배터리입니다. 보통 배터리라고 생각하면은요,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생각하면 이렇게 넓적한 판 생각하시죠. 여기 들어가는 동글동글 하나가 4680이라는 거예요.
테슬라는 이러한 배터리의 전체판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데 금양이 뭘 만들었어요? 4695를 만들었죠. 4695. 80보다 15mm가 더 큰 배터리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요. 이 배터리는 특히나 2차전지 배터리는요. 어찌됐건 소모한 다음에 충전을 하는 원리로 움직이죠. 이게 2차전지라는 거잖아요. 여러 번 충전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80짜리 배터리가 모을 수 있는 그리고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저장할 수 있는 전력의 양이 50이라면 4695는 조금 더 많은 예를 들면 75, 80 정도 될 겁니다. 더 많은 양의 배터리지만 크기는 동일하다. 길이만 좀 다를 뿐. 라고 한다면 이 똑같은 배터리판에 들어가는 4680 배터리보다 4695 배터리가 조금 더 먼 거리를 이동시킬 수 있을 거고요. 조금 더 많은 양의 전기를 모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충전도 오래 걸리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현대차에서 ICCU 문제가 있었었죠. 충전 관련해서 문제가 좀 생겼었는데 이 충전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 또한 고속 충전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파괴할 수가 있겠다. 궁극적으로 일단 80보단 95가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디서 했느냐? 바로 부산 모빌리티 쇼에서 선보였었다는 겁니다. 이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두 번째는 일단 투심을 뒤엎는 게 이제 금양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목적인데요. 투심은 어떤 식으로 뒤엎느냐? 미국 OTC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ADR이라는 것을 발행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ADR은 쉽게 한국말로 설명을 드리면 주식 예탁 증서라는 겁니다. 주식 예탁 증서. 이게 뭐냐면 한국 기업이 미국 증시에 상장을 시키려면 미국 거래소의 승인을 받고 상장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과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이 한국 기업이 미국 기업에 상장하지 않고 한국 기업의 주식을 미국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ADR이라는 거예요. 이 주식의 모태가 되는 본주는 한국에 그대로 있고 이 주식과 같은 가치를 지닌 증서를 미국에 발급을 시켜서 이걸 사람들이 사고 팔고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간이 주식 같은 개념인 거예요. 이걸 하면서 동시에 이 장외 주식에 상장을 한다는 얘기는 ADR을 통해서 먼저 외국인들의 미국인들의 자금을 회사가 흡수를 시켜주고 OTC 장외 주식에 상장한다는 얘기는 장외 주식을 상장한 상태에서 금액이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여기서 작은 시장보다 차례차례 상장시켜 나가는 정석적인 절차를 밟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시작한다는 얘기는 뭐다? 금양에서 미국인들에게 한참 전지주가 인기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죠. 미국인들에게 상당히 좋은 반응을 끌어낼 수 있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투심이 뒤엎어지고 미국 장외 주식으로 그리고 ADR로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어찌됐건 현금이 들어오는 거고 외화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호재로 보고 이러한 호재는 주가를 올리기에 충분한 근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봤을 때도 금양을 보유해도 되고 매수해도 충분한 모멘텀이 생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부산 모빌리티 쇼 아까 말씀드렸죠. 이 금양이 아까 말씀드렸던 4695 배터리를 기반으로 전기차 모빌을 만들어서 실제로 구동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요. 자, 기사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게 바로 금양에서 내세우고 있는 배터리, 469 배터리로 만든 배터리판입니다. 이 앞과 뒤에 모두 연결되어 있는 거 보니까 사륜 구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사륜 구동이라는 자동차를 만들어 가면서 이 배터리가 어떻게 쓰이고 구동이 되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누가 찾아왔느냐? 정의선 현대차 대표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와서 질문했다 그래요. 테슬라의 4680 배터리와 금양의 4695 배터리 어떤 게 더 성능이 좋습니까? 이거 아주 관심 있게 보고 갔다는 겁니다. 금양 입장에선 첫 번째 배터리 매출처가 정해질 수 있는 순간인 거예요. 현대차 입장에서도 배터리를 직접 만들어서 완성차를 또 판매를 한다는 것은 더 많은 기술력과 투자 인력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 기술력을 하청에 있는 다른 계열사들이라든가 계약사들로부터 공급받아서 사용을 해왔었지만 자기네들이 직접 이 내수적인 부분에서 자동차를 만들지 못하는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결함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기는 좀 어렵단 말이죠. 근데 이 금양 어떤 나라 기업이에요? 한국 기업이고 부산 토종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의 향토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을 통해서 배터리를 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보다 긴밀하게 배터리 문제라든가 해결 사항들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고 내수적으로 일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는 단가 또한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측면의 이득이 있기 때문에 이 정의선 대표가, 정의선 사장이 와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금양이 만약 현대차의 라인까지 잡게 된다면 앞으로 금양의 매출처는 고정적으로 아주 단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게 간이 매출처이겠지만 매출이라 말할 수 없고 자금이라 말할 수 있겠죠. 장외 주식, 미국 쪽에서 들어오는 외화들이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내수 시장의 현대차가 될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제대로 성공을 한다라고 한다면 금양은 명실공후한 2차 전지 배터리 기업이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원통형 배터리 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비전들이 들어있는데 이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김해부터 부산까지의 배터리 산업단지 만드는 거,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금양 매출 안 나오잖아 정도로 하고 넘어간다는 건데, 이렇게 정보가 부족해서야 주식으로 수익 보겠습니까? 오늘 영상 보신 분들은 이 정보를 들으셨으니 앞으로 매매에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 설명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금양이란 종목, 이러한 비전들 좋은 거 알겠고,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다? 바로 금양의 저가를 공략하는 것이다.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위에서 몰렸다면 아래에서 잡긴 잡는데 가장 싼 값에 잡아야 나의 평단가가 많이 내려올 거기 때문에 저가 공략이 중요할 거고요. 신규 매수하는 사람들은 뭐 물어볼 거 있습니까? 당연히 가장 싼 값에 잡아야 올라갈 때 수익을 가장 많이 볼 수 있겠죠. 자, 이 내용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고요. 추가로 말씀드렸던 목표가까지 잡아드릴 건데,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이 저가와 목표가, 이 정보가 과연 이 금양이라는 종목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필요할까요? 아니면 주주분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할까요? 뭐 하나만한 질문이겠지만 당연히 주주분들께 먼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저가랑 목표가에 대한 정보 주주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 매수 안 한 분들 중에 매수하실 분들, 이런 분들은 이 주주분들이 다 확인한 이후에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렇다면 이 주주분들과 매수하지 않은 분들 어떤 식으로 구분할 것이냐? 자, 주주분들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화면 위에 보이는 번호 010-6876-9767번으로 강쌤 금양이라고 남겨주시는 분들께만 이 정보 말씀드릴 거고 주주분들이라 이해할 겁니다. 그리고 매수 안 하신 분들은 이분들이 다 확인했다는 걸 제가 체크하면 그 이후에 이 정보들을 넘겨드릴 테니까 조금 순서를 기다려주시면 되겠다 설명을 드려보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가랑 목표가를 설명을 드려봐야 내가 바빠서 대응 못하면 의미가 없고, 새로운 이슈가 올라와서 변수가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를 미리 알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주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슈 제외하고 또 다른 이슈가 나올 때, 또는 저가와 목표가에 근접할 때, 또는 달성했을 때 말씀드리는 채팅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채팅방. 이 채팅방에 무조건 들어오셔서 이 내용들 가장 먼저 확인을 하게 되시면 금양이란 종목을 만지는데 이것보다 더 확실한 도움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겠고, 이렇게 주주분들만 챙기면 매수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서운하실 수 있잖아요. 이 채팅방은 매수하지 않으신 분들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와서 이 저가랑 목표가 정보는 어차피 늦게 받을 건데 그동안 다 뭐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이런 분들 위해서 이 방에서는 매일 단타 종목을 2개씩 말씀을 드립니다. 무조건 당일날 끝낼 수 있는 종목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신 분들은 즐기면서 이슈도 확인하고 목표가 저가까지 확인해 가면서 수익을 보시면 되겠다 설명을 드리는데, 이렇게 문자를 남기신 분들께만 100% 무료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문자를 보내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채팅방 입장하시면 되겠다 설명을 드려보고요. 매수하지 않은 분들은 같은 번호로 강쌤 급등주라고 남겨주셔야 입장이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려 봅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채팅방까지 입장하신 분들을 위한 내용이에요. 채팅방 입장하신 분들만 지금부터 영상을 봐주시면 되겠다 설명을 드려보고요. 이 금양이란 종목 다 떠나서 조금 더 크게 봤을 때 전지주가 아까 어떤 나라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다고 그랬죠? 미국에서부터 인기를 아주 끌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양대 산맥이라 불리는 2가지 테마가 있고, 이 중에 하나가 전지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 금양이라는 종목을 가져가는데 이 금양이라는 종목이 만약에라도 수익을 보지 못하고 실패했을 때를 가정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손실 보면 어떡합니까? 추매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계셔서 여기서 제가 이 전략을 한 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그래요. 금양으로 손실을 봐도 상관없는 전략을 말씀드려 봅니다.
첫 번째로는 이 금양에서 손실을 보게 될 경우, 지금 미국에서부터 우리나라로 주식 투자의 유행이 번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전지주가 핫하다면 얼마 안 지나서 우리나라에서도 전지주가 핫하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 이치로 금양을 손실을 볼 경우에는 다른 반대쪽의 테마 종목을 같이 잡아주면서 금양의 손실을 메꿔준다는 전략인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전지주가 아주 핫하다 말씀을 드렸고 금양도 전지주이기 때문에 굳이 전지주를 한 개 더 잡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반대 테마를 잡아주는 건데요. 이 반대 테마,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이 반대 테마에 대한 종목을 설명을 드려볼 거고 이 반대 테마 종목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도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만약 금양의 수익에 성공한다면 이 종목도 같이 수익을 보면서 수익을 더욱 극대화시킬 수 있겠죠. 자, 지금부터 설명 드려볼 테니까 집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의 산업의 패러다임이 과거에 노동산업 위주였던 3차 산업에서 4차 플러스 5차 산업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3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업, 화학산업, 자동차, 농업, 운송업, 서비스업, 철강 등등 우리가 진짜 몸을 힘들게 움직여서 월급을 받아내는 산업, 이게 바로 3차 산업 이전의 산업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몸 힘들게 움직여서 돈 버는 사람, 그중에 부자 된 사람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들 회장들 보면 뭐 이재용이라던가 아니면 기타 다른 회장들을 보면 이 사람들 물론 바쁩니다. 여기저기 다닐 수 있겠죠. 하지만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뭐예요? 사람 만나는 일입니다. 사람 만나는 일. 직접 가서 반도체 공정 가서 손으로 쪼이고 뭐 보고 합니까? 안 한다는 거죠. 지금 산업의 패러다임 자체가 이제는 몸 쓰는 거에서 머리 쓰는 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이 너무나 똑똑한 나머지 몸 쓰는 것도 대신해줄 로봇이 생겼고 머리 쓰는 것도 대신해줄 뭐가 생겼어요? AI가 생겼다 이겁니다. AI.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 플러스 이후에 5차부터의 모든 산업들을 지식산업이라고 합니다. 몸을 힘들게 움직여서 일하는 노동산업이 아니라 머리 잘 쓰면 그 아이디어만으로도 떼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AI 시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불과 4년 전만 해도 이쪽으로 대부분의 수급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조선업, 자동차, 서비스업, 철강 특히나 그렇죠. 농업, 운송업도 계속 올라왔었고 화학 플러스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좋은 종목 말해봐 라고 질문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대답할 수 있는 산업들 대부분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여기 플러스 제조, 반도체 같은 것도 끼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겁니다. 외국에서부터 특히나 미국에서부터 이 지식 산업의 발달이 어마어마하게 빨리 이루어지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들을 볼 때 이전에 3차 산업에 집중해서 매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는 4차 산업, 즉 어떤 기업의 머리가 더 좋느냐를 따져본다는 거예요.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 더 성장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 연선 관련주, 데이터 관련주, 하이테크 기술력 보유한 관련주들, 자동화 관련주, IT 관련주, 정보 관련주, 그 다음에 핵심 AI 관련주로 수급이 몰리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인 주식 투자금의 90% 이상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애초에 제조, 건설, 유통, 운송, 금융은 우리나라에서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수급을 항상 받아놓고 있는 핵심 업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벌써 이 제조 중에서도 AI 제조 그리고 코스닥 IT 중에서도 AI 데이터 관련으로 수급이 90% 어마어마한 수치가 지금 이동을 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종목들을 잡으셔야 지금처럼 증시가 빠졌다 올랐다 어떤 이유에서든 중동에 전쟁이 났다 미국에서 어떤 일이 생겼다 이런 문제 상관없이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잡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근데 문제점이 한 게 있습니다. 지금 AI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에서 수급을 이렇게 받아오고 있는데 자 AI 전력 부족 얘기 들어보셨죠? AI 반도체
들어보셨죠? HBM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AI 부가산업 쪽으로 지금 수급이 90%가 집중이 되어 있어요. 누구의 수급이? 개미들의 수급이 90%가 이동을 한 상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시장 내 개인 투자자들 누구도 AI 자체 개발 산업에는 관심을 안 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미 만들어 놨던 AI 인프라만 활용하더라도 전력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미 만들어둔 AI 플랫폼만을 쓰는데 반도체 스펙이 딸리는 반도체 개발해야 된다 얘기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도체가 개발이 되고 AI 전력 부족 사태가 해결이 되면 이제부터는 가장 많이 부각받는 것이 뭐다? 더 질 좋은 AI, 더 인간의 뇌와 혹은 그 이상으로 능력을 갖고 있는 AI, 그 기술을 쓰고 있는 게 부각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의 가장 중요한 점, 외국인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이미 알고요. AI 개발 산업 쪽으로 수급을 집중해서 밀어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 번에 100억, 1000억씩 넣어버리면 여러분들 포함해서 이 개미들에게 알려지겠죠? 개미들이 이를 알게 되면 주식을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다 잡고 싶어 할 거고, 주가는 무거워지고 더 올라가기 힘들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외국인들은 극소량씩 꾸준히 장기간 동안 자금을 밀어넣고 있고, 우린 이것을 매집이라 부르기로 했죠.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거고, 이의 근거는 AI 개발 산업 쪽으로 대한민국 정부에서 3,900억 원이라는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정부에서 초거대 AI 3,900억 원이라는 자금을 쏟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태클 걸 수 있습니다. 챗 GPT 이미 떴고요. 초거대 AI 내용도 떴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챗 GPT는 자금이 국가 자금이 들어갔죠. 근데 초거대 AI 3,900억 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다는 거죠. 아직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밑에 보시면 애초에 정부에서 얘기했던 초거대 AI 아직 돈을 안 넣었던 이유, 26년도까지 완성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민관이 함께하는 성장 플랫폼으로서 AI 유니콘 기업, AI 유니콘 뭡니까? AI 집중 산업으로 매출 1조 원 넘기는 공룡 기업들을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이 공룡 기업 만들어내고요. 추가적으로 정부 자체 매출만 연에 2조 원씩 꾸준히 쌓아나갈 수 있게 되겠다. 이게 얼마나 크느냐? 우리나라 GDP 생각하면 생각보다 작아 보이죠? 미국 같은 경우랑 비교해보면 상당히 작아 보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뭐란 말씀드렸죠? 4차부터 5차 산업은 노동, 몸으로 움직이는 산업이라 말했습니까? 아니죠. 지식입니다. 지식. 가만히 앉아서, 몸은 가만히 앉아서 나의 아이디어만으로 매해 2조 원씩 굴러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다 보니 정부에서는 이 투자를 이것보다 더 해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일반 반도체, 일반 조선업, 2차 전지, 배터리, 지금 이 세 가지를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차세대 산업들로 봤었는데 지금 다 어떻게 됐습니까? 침체입니다. 셋 다 지금 더 살아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반도체만 AI 관련해서 조금 살아나려고 하고 있을 뿐 나머지는 지금 당장에 가망이 없다. 자,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이렇게 더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내용들 말고 한 번 투자해서 꾸준히 2조 원씩 벌어들이는 방향으로 이 지출이나 수입 문제를 관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과기정통부 개보위에서 초거대 AI 쪽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금을 쏟아부으려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초거대 AI 같은 경우에는 기존 AI 기술의 데이터 한계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쪽으로 3,900억 원이라는 자금을 넣으려고 하고 있죠.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추진 전략 보면 초거대 AI 전부 다 초거대 AI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반 AI 관련주로 잡으면 안 되고 지금 수급을 너무 많이 받아서 개미들이 많이 끼어버린 AI 부가산업들을 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 뭘 잡아야 되느냐? 바로 이 초거대 AI 관련주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초거대 AI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AI 반도체들보다 데이터 연산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연산 속도가 빠르니 쌓이는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능력도 충분히 뛰어나야 될 거고요. 이런 기술들을 우리가 뉴로모픽, 인간의 뇌와 가장 흡사한 기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데 정부의 3,900억 원 지원까지 받는다라면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 게 더 이상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릴 기업은 미국 엔비디아 글로벌 AI 공룡 기업입니다. 공식 협력사로서 영위를 하고 있고 삼성, SK,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이 내용을 집중 개발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인들 중심으로 하루에 50억 원 이하로 소량씩 꾸준히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고 이 상태에서 주가가 슈팅이 나오게 됐을 때 제 예상에 목표 수익률 최소 50에서 70% 정도 예상을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미 갖고 있던 개별적인 종목들 아무리 붙잡고 있어봐야 이 정도로 굵직하고 정리가 되어 있는 내용들을 사람들이 모르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매수한 게 아니라면 그 종목들의 방향성이 좋을 거라고 장담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자, 그럴수록 지금 우리나라 포함해서 글로벌, 특히나 미국이랑 유럽 쪽에서 엄청나게 자금을 많이 쏟아놓고 있는 이 AI 산업 자체에 집중해서 이 종목을 잡고 가져가시게 된다면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익을 얻게 되시리라 예상을 합니다. 자, 이 종목 여러분들께서 만약 관심이 있으시고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 폭등주의 목표가와 대응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6876-9767번으로 문자 폭등주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즉시 목표가와 대응 전략 그리고 진입 타점까지 모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돈 벌려고 하는 겁니까? 채널 키워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 영상 보고 수익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문자를 보내지 않으시게 된다면 이 종목을 알고 있던 기존의 외국인들이나 아니면 어떻게든 알아낸 개미들의 자금이 쌓여가서 여러분들은 저점에서의 매수가 절대 불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지금 진입 타점이 나왔을 때 문자를 보내셔야 다른 개미들이 알지 못하게 주가가 무거워지지 못하게 막아놓고 여러분들이 최저가에 진입을 할 수 있다는 점 강력하게 말씀드려 보면서 이 종목 목표가와 대응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 위에 보이는 번호로 폭등주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설명이 끝났습니다. 금양을 어떤 식으로 다뤄야 되고 어떤 이슈가 있고 저가와 목표가는 어떻게 되고 채팅방 들어오셔서 확인하라 말씀드렸고요.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전략 종목까지 설명을 드리면서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자, 지금 금양의 주가는 상당히 중요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전 바닥을 이탈할까 말까 고민하는 모습인데요. 이럴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저가, 공략, 단가라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을 보셨다면 무리 없이 대응할 수 있을 테니까 부담 갖지 말고 문자 많이 남겨주시고요. 아직도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영상 끄기 전에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더 많은 힘을 얻고 다음번 영상 찍을 때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